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제는 바로 북한이 왜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느냐, 전화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그 저희를 전부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전부 다 들어맞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더 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4월 15일 그들이 얘기하는 그 소위 태양절이라는 김일성 생일날 어떤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날 바로 굉장히 큰 아주 도발을 했었죠. 상상을 못할 만큼의 그 발전된 미사일 체계를 발사를 했었습니다. 즉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화 시켰죠. 이것은 바로 뭐죠? 사거리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리고 단기간 내에 그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가 훨씬 준비하는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아주 우리한테 보여준, 전 세계에 공개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그 도발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태양절, 명절이죠. 북한 명절. 북한 명절이 우리처럼 추석이라든가 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독재자들의 그 생일날이 태양절, 무슨 뭐 광명성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절인데, 그 명절 동향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만수대 그 언덕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앞에 많은 꽃다발 같은 것이 전부 다 그 뭐 당, 정, 뭐 모든 무력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학교까지 전부 다 공장, 기업소 등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그 꽃바구니를 보냈다. 이걸 전부 다 진열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는 이제 4월에 그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제죠. 인민예술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면 정말 예술제면 예술 행사만 하죠. 정치적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는데, 북한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정치가 개입됩니다. 정치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바로 이제 최용해, 그다음에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무현동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그 4월 15일 날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그 무도회가 같이 시작됐고, 즉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하는 태양절 행사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각 지에서도 김일성, 각 지역에 이제 북한 각 지역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꽃다발 같은 것이 많이 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가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미래 세대, 그다음에 후대 사랑을 기조로 하는 소년단 행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4대 세습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더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죠. 김정은이 공개 행보가 보도가 없었어요. 즉 뭐냐면 2020년에 이어서 금수산 그 태양궁전, 뭐 어디죠? 금수산 태양궁전이 어디예요? 시체 보관소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 시체와 김일성이 시체였는데 거기에 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이에요. 김정은이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딸과 뭐 했다는 거예요. 전번 김정일 생일날도 그 스포츠 경기를 관람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딸과 함께 스포츠를 관람했다는 이런 것들이 그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방 세계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마 김정은이 자기 딸을 정말 후계자로 만들 것인가라는 외신 분석도 나오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를 후계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김정은의 자상함과 아니면 딸을 사랑하는 미래 세대, 후대 세대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일성, 김정은은 전부 다 주연이 아니에요.
태양절이라는 그 김일성 생일의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이 아니고 누가 주연이죠?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바로 뭐를 했어요? 조연만 했어, 조연. 조연으로 활용을 했고 주인공은 누구죠? 김정은이가 주인공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에서 그 어떤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뭐 큰 북한의 명절인데 나누어주는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다? 과거처럼 그렇게 아주 푸짐하거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허접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허접한 그 비싸지 않은 흔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것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또 돈을 만들었다.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북한의 그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과거에는 자기 할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죠. 이 얼굴과 전부 다 이렇게 화장을 성형수술 6번까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번까지 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많이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용할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보여준 김일성 생일 태양절의 행사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3대 세습의 시초인 김일성을 기리는 날조차도 당국의 주민들의 환심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래서 못했다는 점에서 바로 뭐다? 3대 세습의 신화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김주애를 등장시키면서 4대 세습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렇죠. 이런 불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북한에서 어느 계층에서 나왔을까요? 북한은 계층이 3개의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3개의 계층에 전부 다 세분해 보면 51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핵심 계층이죠. 그 다음에 기본 계층, 복잡 계층. 기본 계층과 복잡 계층은 평양에 못 살죠. 평양에 못 살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바로 핵심 계층이겠죠. 핵심 계층이면 바로 뭐다? 김정은의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향을 보면 미국의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당일날 미국 공군 전략 폭격기 B-52가 한반도의 상공에 전개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과 합동 훈련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꾼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뭐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대응 조치라고 봐도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전개됐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빨리 전개됐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공군은 이 전략 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 능력뿐만 아니라 한층 향상된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이 이번엔 굉장히 어떻게 됐대? 재확인됐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국방부 당국자들의 그 설명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동맹의 힘과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그 고체 추진체를 발사시킨 연료 추진체를 발사시킨 것과 미국에서 한미 공중 전략 폭격기 가지고 합동 훈련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때요? 남북은 어떻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어떻다? 심각하게 냉전 상태다. 냉전 상태가 아니라 정말 언제라도 촉발될지 모를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전개된 B-52의 그 능력을 보면 대단해요. 사거리가 200km나 되는 그 핵탄두를 탑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서 최대 31톤의 폭탄을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를 타격하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 기동 능력이라든가 장거리 운행 능력 등이 아주 빛납니다. 빛나는 것이 빛난다기보다는 아주 무섭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자랑스러운 거지만
북한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어때요? 28일까지 광주에서는 어때요? 광주에서는 대규모 연합편대가 미국과 한국의 그 비행기들 전폭기들, 폭격기들 이 전부 다 모여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60대 정도 참여하죠. 거기에는 그 KC-330이라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도 참가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KC-135 공중급유기도 참여를 하고 모든 전폭기들이 전부 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정도, 미국이 한 40대 정도 해가지고 어때요? 상상을 못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공군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미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공격하는 편대군, 무리죠, 무리군자, 그 다음에 방어 제고, 그 다음에 긴급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근접 항공 지원 바로 뭐냐면 전방에서 전투의 단위가 바로 이제 대대급이니까 대대가 공격해서 이제 목표를 탈환하기 전에 적이 굉장히 심하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저항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줘야죠. 가서 공군이 때려주는 게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등 아주 다양한 연합 공중 훈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론 중에서 뭐가 일어났죠? 독자 핵 개발의 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 한국의 이제 그 여론들입니다. 그래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7일 날 발표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지난 해 11월서부터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했겠죠. 쭉 보니까 변화하는 북한 인식이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정말 그 전교조의 그 용어 혼란 전술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좌익 편향적인 어떤 그런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부정적인 요소가 없이 거의 50대 50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은 어땠어요? 변화하는 대북한 인식이 이제 아주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독재다. 그 다음에 핵무기다. 이런 것들이 약 합쳐져서 한 60%, 66.5%를 나타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보면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77%, 그 다음에 30대가 76%, 50대가 71%, 그 다음에 20대가 66.4%, 20대도 60%가 넘었어요. 그런데 40대, 50대는 56%를 나타냈다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1995년서부터 98년 전교조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때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바로 40대, 50대죠. 40대에서 50대 초반 이런 세대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념 성향에서도 보면 보수가 83.5%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중도는 68.4%, 그리고 진보에서조차도 58% 이상, 58.7%예요. 즉 40대, 50대보다 더 많이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찬성이 64.3%예요. 반대가 33.3이고, 그리고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건 좋다? 61% 이상이 됩니다. 반대는 36%.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우리의 그 안보 태세들이 많이 향상됐어요. 국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은 선동하는 무리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도 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면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때요? 실제로 북한이 무차별적인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작년도에는 8차례의 ICBM을 포함해서 7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럼 연도는 어떻게 돼요? ICBM 3번 발사했었고 총 9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걔들은 항상 하는 거야. 북한의 도발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계 심리 상태가 높아요, 낮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계 심리 상태
굉장히 낮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는 도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 안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 도발의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쐈어? 또 쏠 거야?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뭐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잖아요. 경계에 대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에 지금 만연되고 있는 것이 뭐죠? 전 세계로 보급되는 마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북한이죠. 김여정이 나오는 얼굴 보십시오. 그게 정상 사람의 얼굴이에요? 어떤 날은 보면 굉장히 초췌해요. 어떤 날은 또 아주 아무리 화장술이 발달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김정은, 김여정까지도 아마 의심을 해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처음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마약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 민족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핵 발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방어하지 못하면 저기 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 인명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럼 북한은 물론 없어지겠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북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KN-23 비롯해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그다음에 그 KN-24 근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화살 완투형 그 잠수정 해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했던 그 액체 연료를 고체화시킨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섭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냐면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우리한테 도발 계속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발의 일상화, 우리의 경계 심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의 그 기습을 달성한 계기가 돼요. 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인 원칙이 뭐죠?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기습의 원칙이 가장 무섭습니다. 기습의 원칙. 6.25 때도 우리가 기습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는 기습하면 거의 다 성공을 해요. 적이 상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았다 해도 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습이라고 하는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정말 뭐를 해야 돼요? 그 김정은에 대해 저희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줘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우리 언론이 굉장히 많이 정말 애국화가 됐더라고요. 애국자가 됐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정은의 그 파렴치성이라든가 반민족성, 반인주성 등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언론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안보에 대한 국민 여론, 각성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죠.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북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우리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여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홍보를 해준다면 이 자체가 북한으로 다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우리의 안보 태세를 확립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부의 안보 태세가 정말 강화됐어요. 그 천안함 폭침 사태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말 그 희생할 수 있다는 아깝지 않은 희생이었다는 희생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줬어요. 정말 희생했어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막 생겼고 인정해 주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인정을 해줄까. 그 다음에 이번에 방미할 때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도 어떻답니까? 북한 도발의 그 희생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생존자들이 가는 거죠. 목함지뢰 그때 말이 됩니까? 목함지뢰 때 우리 그때 당시에 하사했었는데 다리 막 다 나갔지 않습니까? 다 완전히 부상을 입었었잖아요. 그분들이 가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갑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북한의 잔악상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결집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파렴치한 어떤 사람들의 선동에서 정말 우리 하나가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태극기는 자기들이 왜 달고 다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정말 국민 여론에 결집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제 발표 제에 대한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